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메비우스 기출문제인데요. 메비우스의 띠를 아시죠? 기출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반복을 하셔라. 이렇게 의미를 두고 메비우스 기출문제집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몇 년 동안 쭉 쓰고 있죠. 사회복지 실천 파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파트는 좀 일반적으로는 좀 쉽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실천이 어렵다라고 하는 수험생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정책이 점수가 잘 나오고 실천이 점수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 수험생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실천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요. 실천에서는 최근에 좀 강조되고 있는데요. 한 4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3문제인데 좀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챕터 1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영역별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먼저 푸셨죠? 그리고 채점 매셨죠? 그걸 예습이라 하는데 그걸 먼저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역할 문제네요. 사회복지사의 역할 문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잘 나오는 5인방이 넘버 1은 옹호자예요. 그 다음에 조력자, 중개자, 중재자, 교사 뭐 이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보죠. 기존 조직이 클라이언트에게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경우 약간 느낌이 오죠. 기존의 기관이 클라이언트에게 무관심을 해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정책과 전달 체계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그 기관의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받을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고 권리 유지가 또 두 번째 힌트가 됐어요. 필요한 경우 시민운동을 전개하거나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강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1번 조성자, 2번 조정자, 3번 옹호자, 4번 중재자 중에 애드보케이트라고 하는 옹호자가 됩니다. 자, 옹호자가 답이 돼요. 답이 아마 체킹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 옹호자는 뒤에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옹호자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옹호자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조성자는 이네이블러라고 하는 조성자는 동의어 써놓으세요. 뒤에 문제 많이 나옵니다. 조력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재자는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써놓으면 뒤에가 수월할 거예요. 자,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조정자가 있어요. 이 조정자는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중복, 조정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1급 시험이지만 사례에 이런 게 나왔어요. 사례관리팀장이 쭉 자본이 서비스를 주는 것을 보니까 점검해 보니까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한다? 이 중복이 되지 않게 많은 자원들을 모아서 팀장이 역할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조정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중복 조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2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들어갈게요. 사회복지사가 수행한 가와 나의 역할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입니다. 자, 가, 나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교육자, 중개자, 조정자, 행동가, 훈련가, 트레이너라고 하죠. 이 시초가 되는 사람을 창시자라고 하고요. 조성자, 아까 말씀드렸죠. 조력자의 동의어, 옹호자이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보시죠. 학교에 있는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가 비행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 해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라고 했어요. 능력을 향상시켰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조력자의 역할이에요.
조력자의 역할은 조성자와 동의어라고 말씀드렸고요. 학교로 하여금 부당한, 이게 또 힌트예요. 부당한 학생 징계 방침을 처리하도록 개입을 했다라고 했어요. 부당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학생, 그러니까 징계 방침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지지하는 거죠. 왜? 부당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옹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을 쭉 느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트를 보시죠. 조력자의 동의어가 조성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밑에 4번밖에 없잖아요. 4번이 답이 됩니다. 옹호자, 두 번째는 옹호자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행동가 있잖아요. 행동. 이 행동가는 시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시위에 참여해서 집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집단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말 그대로 행동가고요. 옹호자보다도 더 급진적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가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교육자가 있어요. 교육자는 정보를 제공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정보 제공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잘 모르시니 사회복지사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일종의 교사, 교육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3번 문제 들어갑니다. 뭐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자, 오지선다로 되어 있잖아요. 오지선다는 서울시 자체 출제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는 처음에 자체 출제를 오지선다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개되면서 이제 사지선다로 많이 바뀌었죠. 다문화 가정에서 가정폭력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외국인 이주 여성에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와 관련된 센터를 소개했을 때 사회복지사 역할은 뭐냐라고 했어요. 센터를 소개했다는 것은 센터에 연결해 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 이런 거 나오면 연계자라는 말보다는 중개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중개자, 브로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나머지 것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이니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역할 문제 나오면 한 문제 보너스로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 어렵게 많이 출제되지 않은 패턴이니까. 4번 문제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다음을 주로 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1번 중개자, 2번 옹호자, 3번 조력자, 4번 중재자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그들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여, 항상 이게 여기에 나와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필요한 자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자,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능력을 함양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돕는다. 이게 바로 조력자가 된다. 제가 항상 가로치는 것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약방의 감초 문구니까 그런 것들을 이거 할 때 같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그 대목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 조력자입니다. 자, 이 다음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PPT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PPT 안 하고 교재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작년에도 PPT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PPT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의도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5번 문제는 다음에 해당되는 역할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를 줬고 보시면 하나를 찾는 거예요. 자, 욕구를 파악하고, 앞에 비슷하죠 지금?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며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전략을 선택하여 가로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도록 돕는 역할이다. 이것만 딱 봐도 나와야 돼요. 앞에 문장과 거의 흡사하잖아요. 뭐죠? 조력자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을 원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수행하는 거예요. 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나 치료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클라이언트를 격려도 하고 지지하며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전문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도와주잖아요. 원조라는 말을 써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동반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잘 함으로써 관계 형성도 잘 될 수 있겠죠.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기억이 가장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에 동그라미, 별표. 자, 답은 조성자. 조성자의 동의어는 뭐라고요? 다시 조력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1번 옹호자, 2번 중재자, 4번은 조력자. 많이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시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창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보관 운동 아시죠? 인보관 운동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1번 토인비. 아니죠. 우리 시험에는 토인비로 나왔어요. 그래서 토인비를 1번으로 해드린 거예요. 아니죠. 사무엘 바네트 목사? 아니죠. 데니슨 목사예요. 인보관 운동의 창시자는 데니슨 목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팁으로 알아놓으시고, 클라이언트가 어려움에 스스로 대처하도록, 나오죠 또, 대처하도록 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계속 이게 나와요. 여기 나온다. 이게 대표 문구거든요. 자원을 찾아 회복하게 하는 역할로서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랬으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해되죠? 조력자는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문제 대처 능력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서포트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뒤에 클라이언트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목적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네, 조력자. 4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는 조력자가 넘버원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 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시에서 사례 문제도 있어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다음 예시에서 주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힌트가 여기 있네요. 딱 보이시죠? 몸이 불편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병원에 동행할 자원봉사자를 연계했다. 말씀해 주세요. 중개자입니다. 2번 브로커, 중개자가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그룹 퍼슬리테이터, 집단 촉진자라고 합니다. 일명 우리가 이제 촉진자 역할이라고 있어요. 퍼슬리테이터라고 하는 촉진자가 있는데 앞에 집단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집단 역동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이나믹스. 집단 역동성을 촉진하는 역할이에요. 집단 역동성을 촉진하는 역할. 그것을 우리가 집단 촉진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 문제 좋아해요. 이런 긴 스타일 이런 걸 좋아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문제 풀면 아주 그냥 엄청나게 긴 지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적인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요새 지문이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빨리빨리 읽는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되니까 테스팅이죠.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1번 조력자, 2번 조정자, 3번 옹호자, 4번 중재자, 2번 별표. 2번은 별표 쳐야 돼요. 자, 조력자의 역할은 클라이언트 개인의 강점이나 자원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거다. 앞에서 이거 자원 나왔었죠. 자원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것도 중요하죠.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려면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자원을 찾아내도록 원조하는, 도와주는 역할이 조력자, 조성자라고 합니다. 2번 우선 패스. 3번 옹호자의 역할은 사회복지사의 개인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게 여기 있네. 이게 옹호자의 동의어가 대변자거든요. 옹호자의 동의어가 대변자라고 해요. 사회복지사가 개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것이 바로 옹호자라고 말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중재자가 나왔는데 이게 또 나왔네. 자,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과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킨대요. 말씀하세요. 중개자라고 하지 중재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지문 들어가요. 자, 여기에 보면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이라고 했어요. 클라이언트가 시의 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은 중복 없이예요. 중복 없이예요.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들어가면 시의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그 말은 중복 없이 제공받도록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조정이란 단어가 힌트로 나왔긴 나왔지만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이 의미는 바로 중복 없이 중복적인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번 지문 매력적인 지문이니까 꼭 알아두시라고 제가 별표 쳤고요. 여러분들이 별표 칠 때, 제가 별표 칠 때 같이 쳐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걸 복습할 때 한 번 더 보실 거 아니에요. 답은 4번입니다. 답은 쉽게 풀렸다 하더라도 다른 지문들을 나중에 또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절대. 기출문제 풀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앞에서 풀었던 지문과 유사하네?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조력자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출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사의 역할은 뭐냐라고 했어요. 사례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회복사 1급 시험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스타일로 최근 들어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잘 보시라 이거예요. 중소기업에서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전원 해고했어요. 이에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요청한 해고 장애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집단행동을 통해 부당한 해고 방침이 철회되도록 노력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1번 중개자, 2번 조정자, 3번 교육자, 4번 옹호자. 어떤 걸까요? 네, 당연히 옹호자죠.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이거 질문할 때 행동가는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행동가는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문 받았던 기억나요. 왜? 저기 집단행동이란 것이 있잖아요. 집단행동. 집단행동을 통해서 부당한 해고 방침이 철회되도록 노력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옹호자와 행동가가 두 개 다 선택지에 있다면 옹호자가 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행동가는 나중에 지역사회복지에서 로스만 모델이 나와요. 그 로스만 모델에서 사행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차원에서 하는 행동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여기는 지금 어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행동가가 나오면 지역사회 문제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사회, 그러니까 여기는 장애인 근로자는 일종의 소집단이고요. 지역사회는 거시적인 거거든요. 이러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권의 위협 또는 복지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럴 때 이제 사회복사들이 액션을 하는 거죠.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게 바로 행동가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로스만 모델을 생각하시면 돼요. 로스만 모델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행동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행동가란 말이 없잖아요. 선택지에는. 만약에 같이 있다면 옹호자가 최선의 답안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전에 오프라인 수업할 때 질문이 있어서 이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근로자들의 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10번 들어갑니다. 다음 예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이것도 사례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례는요, 거의 1급 기출하고 흡사해요. 장기간의 무단 결석과 비행으로 학교에서 퇴학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선처에 관한 의견 차이가 첫 번째 힌트예요. 의견 차이가 있으면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모와 학교 당국 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양자 간의 타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대목 두 번째, 중립을 유지하며 돕고 있답니다. 아, 중립이 나오고 갈등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중재자, 메디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1번 중재자가 답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팁 하나. 네고시에이터라고 하는 협상가가 있어요. 협상가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바가 없지만 이 중재자와 협상가가 헷갈리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 협상가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와 기관 간에 갈등이 있는데 갈등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상가입니다. 이 협상가와 중재자의 차이는요. 중립이냐,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하냐 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